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필 오디세이 발행인 겸 주간 문학평론가 안송수입니다. 오늘은 수필 오디세이 82페이지와 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수필 기법 사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법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으로 많은 자연들이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삼라만상들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존재 기법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있습니다. 가령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의 독특한 기법이 있고 장미는 장미 나름의 독특한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이때 기법이 없으면 소나무와 장미는 우리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모든 삼라만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고유한 기법이 있다. 표현 기법이 있다. 이 드러내는 기법이 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기법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연 철학자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Beauty is God's handwriting. 아름다움은 신의 필적이다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필적이라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신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신의 기술이다 이런 뜻인데요. 삼라만상은 각자가 이런 독특한 기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신의 창조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내보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법의 개념을 인간의 행동과 연결시키면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도 독특한 기법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잠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외로워하는 손주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법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도 나름대로의 기법을 통해서 전달된다. 물론 그 기법에는 행동의 목적과 행동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래서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기법은 인간의 모든 창조적인 행동과 또는 그 행동을 실현시켜주는 일체의 방법이나 과정이나 기교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 과정, 기교 이 세마들을 통해서 모든 기법이 함축적으로 정의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도 보면 기법이 필요합니다. 공부의 내용이 있고 공부의 목적이 있겠지요. 그 내용과 목적은 그대로 공부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나름대로의 기법을 통해서 성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기법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기법이 있다는 뜻이죠. 사랑의 목적도 있고 방법이 있지만 그 목적과 내용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법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삼라만상은 모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을 통해서 목적이 실리고 내용이 전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가보면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L.A. 프롬의 사랑의 기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기술, 그 외에도 무슨 협상의 기술, 깨달음의 기술, 행복의 기술 등등 많이 있습니다. 행복도 깨달음도 협상도 사랑도 표현 기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때 그 내용이 전달되고 목적이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고 글의 목적과 내용이 있는데 그 목적과 내용을 어떤 기법으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기법이 성공적으로 발휘되면 좋은 작품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법이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실패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삼라만상의 기법을 통해서 문학의 기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문학 작품으로 기법을 연결시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작품은 기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전달됩니다. 그 기법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작품의 내용도 있고 목적도 있죠. 그 목적을 주제라고 그러고 내용을 스토리라고 그러면 주제와 스토리는 독특한 기법을 통해서 독자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반 소나무가 자신의 존재 기법을 드러난 방법하고 작가가 자신의 창작 목적과 내용을 드러내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체를 직접 형태를 통해서 드러내는 기법도 있지만 문학작품은 모든 목적과 내용을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은 언어의 기술이라는 독특한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을 배워야지만 창작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화의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는 이 창작 과정과 기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한 편의 수필을 만들든 소설을 만들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마다 그 단계에 어울리는 고유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을 적절히 선택해서 활용하느냐 또는 그 기법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력과 감동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창작 단계는 그 창작 단계에 어울리는 기법이 있다. 그 기법을 찾아서 활용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를 드러내는 기술 또는 부분을 드러내는 기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는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는 뜻이고 또는 마음과 정신을 드러내는 기술도 있지만 형태나 물질을 통해서 드러내는 기술도 있다. 이 기술에는 참으로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필 창작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느냐, 활용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가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기법에 대한 신경을 써왔느냐는 거죠. 작가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스토리 위주로 써왔지는 않은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력 높게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는가. 저는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얘기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필들이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전달된 것은 아닌가. 여기에 기법을 추가하고 전달 방법을 고려했더라면 보다 감동적인 얘기 또 역동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로 독자를 감동을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기법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행동도 그렇고 작가가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삼라만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내용을 드러낼 때는 반드시 기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신께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삼라만상 각자에게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신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은 신의 필적이다. 참 멋진 얘기죠. 삼라만상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표현의 기법, 드러내는 기법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각자한테 주어져 있고 그 말은 기법이라는 것이 모든 삼라만상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수단과 방법이다. 그 수단과 방법이 여기서는 기술, 기법으로 얘기하는데 기법은 과정과 방법과 테크닉, 영어로 얘기하면 method, technique, process 이 세 가지가 오늘 얘기하는 기법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